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강용수. 쇼펜하우어를 왜 마흔이란 나이에 연관을 시켰을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인생 전체의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린 나이에 자신 스스로 자신의 뛰어남을 깨닫고 자존감 높은 생각과 사고방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세상은 그를 크게 주목하지 않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헤겔, 피이테 등에 밀려나 철학적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실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행복론과 처세술을 정리한 수필집 소품과 부록이란 책을 집필하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그는 45세부터 72세로 죽을 때까지 성공과 명성을 안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만약 40대에 이전의 계속된 실패로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 자부심이 떨어져 포기했다면 그 이후에 펼쳐진 그의 행복한 인생은 만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40은 위기를 넘은 때이자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쇼펜하우어와 마흔이란 나이가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마흔 왜 인생이 괴로운가. 삶이란 살고자 하는 의지이다. 이 의지가 생각만큼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욕망이고 이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고 이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이 주체적인 행복을 가능하게 한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욕구와 욕망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행복을 위해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성찰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먼저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에 그 욕망을 표현하고자 하는 신체 기관들이 진화론적으로 발달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보유한 수많은 욕망들을 지성으로 잘 다스려서 욕망을 모두 다 쾌락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관련하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가 결핍이고 두 번째가 과잉이다. 부족할 때도 고통을 느끼지만 너무 쉽게 욕망을 달성하거나 지나친 보상들은 결핍과 마찬가지로 무료함으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내면의 풍요와 정신의 풍요를 강조하고 있다. 풍부한 상상력, 두뇌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은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뇌과학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방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뇌는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을 때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행동 단계에서 도파민이 최대로 분비되고 이것을 통해 몰입 상태가 되었을 때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철학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변덕의 신 프로테우스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 호기심에 의한 기변 욕구가 발현된 것일 뿐 이러한 호기심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행복을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극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한 탐구 동기를 제공하는 호기심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하는 호기심은 피해야 하고 내적 탐구를 위한 호기심은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욕망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음 명제를 최고의 지혜이자 원칙으로 삼았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고통은 적극적이고 행복은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인간은 행복한 상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의 결핍과 고통은 크게 인지를 한다. 즉, 행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아닌 새로운 쾌락에 대한 욕구는 줄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제2장 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MBTI나 혈액형으로 보는 성격 분석과 같이 쇼펜하우어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과 성격이 결정되어 그것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의 양도 정해져 있다고 봤다. 그의 말대로라면 행복과 불행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상황에 관계없이 성격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다른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소유한 성격과 기질을 교육 등의 노력을 통하여 후천적인 개선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인간은 교육과 자기 성찰을 통한 성격과 기질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제2의 성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통한 오랜 기간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아내고 이 둘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욕망과 능력의 일치인 것이다. 자신의 개성에 맞는 일, 맞는 생활 방식, 맞는 직업을 찾아 능력을 발휘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고 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자살을 옹호했던 것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로서 태어나지도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가 왠지 죽음이 더 좋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자살을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러한 쇼펜하우어도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자살은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애정이 강해지면 그 애정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고 그 공포를 없애고자
자살을 선택한다는 다소 역설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공포와 고통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통 총량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다. 그러므로 견뎌내는 것 자체로 멋진 일이다. 지금까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 전반의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간의 욕망, 행복, 자살 등의 쇼펜하우어 철학의 기본적인 사상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책 후반에 나오는 내면을 채우는 방법과 인간관계, 행복을 찾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